with the football the goals you've scored, the way you've played, you are a true legend. Thank you very Believe much. me.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41 for this. Tottenham Hotspur are the UEFA Europa League. A moment, a decade in the making. 우승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내가 토트넘을 떠날 때 레전드로 기억되고 싶다. 그리고 레전드로 떠나기 위해서는 우승 트로피가 필요하다라며 10년간 의리를 지켜온 한국인 최초 EPL 캡틴 손흥민 선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얼마나 술을 마실 계획인가요? 라는 유로파리그 담당 리포터의 질문에 내일 비행기를 놓칠 만큼 마실 계획이다 라고 너스레를 떨 정도로 정말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의리를 지킨 보람이 있는 결승전이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특히 수년 전 국내 방송에서 매일 밤 유로파리그 축구공을 안고 자면서 우승의 꿈을 꾸었던 만큼 이날 밤 손흥민 선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극찬일색이라는 겁니다. 사실 좀 신기하긴 합니다. 철저하게 실력으로만 말한다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손흥민 선수는 결승전 평점도 팀에서 제일 낮고 올해 냉정하게 말해서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잉글랜드와 구라파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10년간 의리, 그동안의 헌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축하하는 모양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해냈어! 우승했어! 라고 외치며 우리를 강조하는 모습이 아직도 낯선 서양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둔 신뢰와 헌신의 아이콘 소니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 벌써부터 현지 언론들은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의 향후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차기 행선지를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런 찌라시가 아니라 소니가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겼던 의미심장한 발언 때문인데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팀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현재 상황. 비로소 토트넘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자유롭게 날아갈 준비가 된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데 모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서 보여드린 인트로 영상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니는 정말 많은 이들의 연인이자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사랑받는 선수였고 실력도 받쳐주는 완벽한 선수였죠. 하지만 지난 2년여 기간, 특히 올해 같이 뛰었던 동료 선수들은 소니를 뒷받침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니에게 이들은 우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과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었을 때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존슨, 메디슨, 반더벤, 로메로 등 이번 시즌에 여러모로 기여분이 높은 선수들도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에 대해 어떤 이견도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의 행복을 함께 빌었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를 몸에 휘두른 손흥민 선수는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메디슨과 포옹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요. 이어 데얀 쿨루셉스키와도 포옹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어 캡틴답게 선수단 대표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세레머니를 펼치며 진하게 웃었는데요. 손흥민을 둘러싼 선수들도 방방 뛰며 우승을 즐겼죠. 물론 이게 또 저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는 우승을 처음 해보는 팀이다 보니 모두가 트로피 세레머니가 낯설어 그런지 어딘가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여 귀엽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과정은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결과가 알찼던 2년차 우승을 해낸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우승컵을 들고 모처럼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UEFA컵에서 1971년과 83년 2회 우승한 이후 무려 41년 만에 통산 3번째 우승컵을 안게 됐습니다. 또 2007 시즌 잉글랜드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우승 기쁨을 맛봤고요. 뿐만 아니라 유로파컵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까지 따냈죠.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은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왔던 무관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0년 함부르크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후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는데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난히 행복했던 건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뛰어야 했음에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퍼즐을 완성하려면 모든 조각이 필요하다.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 10년을 헤맸다. 이번에 그 마지막 조각을 찾아 퍼즐로 완성하고 싶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승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죠. 역사상 구단 최대 패배인 21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리그 17위를 차지한 것, 팀에서 방출당해야 한다는 모욕까지 견뎌야 했던 모든 시간을 한 번에 털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의 경기력이 형편없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경기 내용도 사실 훌륭했거든요. 벤치에서 출발한 손흥민은 후반 21분 히샬리송과 교체돼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 30분여 동안 그라운드를 밟았는데요.
손흥민의 존재는 그 자체가 토트넘일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정도로 존재감이 컸고 교체와 동시에 소니 역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치명적인 단독 드리블 돌파를 선보이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도 했고요. 배후 침투를 시도하면서 맨유에 계속해서 부담을 줬죠. 하지만 이미 1점을 득점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비에 집중하면서 맨유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우리 팀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현지 언론은 기쁨의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소니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냉철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소니는 결국 팀을 떠나게 될 것이다. 팀에서도 소니에게 빚진 것이 없고 소니 역시 토트넘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뤘다. 서로 윈윈하며 떠날 수 있는 판이 깔렸다. 이제 소니는 사우디로 팔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것이고 토트넘 역시 소니가 다른 명문 구단으로 가서 다음 단계의 커리어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분명 때가 됐다. 우승컵을 들면서 확실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기자가 이제는 나갈 때가 확실해졌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소니가 지난해 가을에 팬 포럼에서 직접 말했던 발언을 바탕으로 전한 소식인데요. 그때 현장 영상을 보면 토트넘 구단에서는 소니가 항상 웃고만 있으니 호구처럼 봤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보통 내기는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참 구단에서 손흥민 기량이 예전 같지 않다. 사우디로 매각해 현금을 만들려 한다는 찌라시를 뿌리고 있을 때였는데요. 소니 역시 그동안 재계약에 대해서만큼은 가능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며 친정 구단에 대한 예의를 지키던 손흥민도 당시 팬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레비 회장 앞에서 재계약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분명히 이적 시점과 방향을 말합니다. 한 팬이 손흥민에게 토트넘에서 선수 경력을 마칠 것이냐라는 말에 뼈가 있는 질문을 던지자 소니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다 라며 운을 띄우더니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제가 토트넘에서 뛴 지 10년이 됐다. 여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축구 세계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여전히 그저 우승하고 싶을 뿐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언젠가 토트넘을 떠나게 됐을 때 모든 팬이 웃는 모습이길 빈다. 그때 저를 토트넘 레전드로 기억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승이 될 것이다 라며 애들러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향후 계약 협상의 주도권자였던 레비 회장은 바로 옆에서 불편하면서도 사회생활용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 딱 맞는 박자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또다시 손흥민 영입설이 나옵니다. 좀 이상할 정도로 짠짠하고 박자가 맞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데쿠 단장이 손흥민에 꽂혀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한 차례 무산됐다고 했던 세계 탑티어 클럽에서 구체적으로 손흥민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명의 선수를 방출했고 영국 현지의 스카우트를 파견해 계약서를 준비하겠다는 구체적인 동정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영국과 스페인 현지 언론사 기자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바르셀로나는 티켓 파워와 유니폼, 스폰서 등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하면서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과 실력까지 갖춘 손흥민을 영입하게 된 의지가 확실하다. 바르셀로나 데쿠 디렉터의 강력한 의지하에 한지 플릭 감독에도 설득한 상황이며 손흥민 또한 유럽 챔피언스리그와 경쟁력 있는 4대 리그 우승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선수기도 하다. 바르셀로나는 새로 짓고 있는 캄프누 구장에서 새로운 캡틴과 여름 프리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영입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스페인 현지 언론은 카탈루냐 지역지입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바르샤 스카우트가 손흥민의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손흥민이 스페인 이적설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이번에 우승컵을 들면서 확실한 명분이 만들어지자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더 이상 토트넘에서 수비 역할을 하지 않고 공격에만 집중하면 되는 판이 깔린 겁니다. 바르샤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경기력 덕분에 바르샤와의 연결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제는 다 이뤄졌습니다. 행복 축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토트넘의 족쇄에서 풀려날 소니에게 응원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